김성환의 시사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베 총리는 대동아 전쟁을 일본의 침략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기시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의 외손자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아베 총리 역시 도쿄 전범 재판은 승자의 논리라면서 일본이 평화헌법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 과거사 논란 등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베 신조의 최장수 총리 기록을 마냥 축하할 마음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뒤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시의적절한 아이템을 갖고 오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좀 화가 나 계시기도 하고요. 아베 총리는 왜 저럴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하게 되는데요. 저도 참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네. 얼마나 재임한 겁니까,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지난 20일 기준으로 총리 재임 일수가 2,887일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일본 최장수 총리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처음 집권한 건 아니고요. 2006년 9월에 처음 총리에 오른 적이 있죠. 네. 그때 벌써 전후 51세 최연소 총리 기록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366일 동안 집권을 했다가 물러났는데 2012년 12월부터 2차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또 하나의 기록을 이제 세우는데 만 7년 연속 총리 재임 기록을 세우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최고 기록이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7년 8개월 연속 재임인데 그것도 넘어설 전망입니다. 무슨 비책이 있을까? 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총리를 오래 할까?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네.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비결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큰 비중으로 꼽고 있는 이유는 경제예요.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임기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추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무모하다 이런 비판이 좀 많았는데 이걸 계속 밀어붙이면서 일단은 지금 일본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 지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게 네. 니케이 225 지수가 2012년에 아베 총리가 재집권을 할 때는 8,00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15일 현재 한 3배가량 오른 2만 3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4.3%였던 실업률이 지난해에는 2.4%까지 떨어졌는데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해요. 올해 대학생 취업률이 97.6%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랑 관련해서 대기업,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들의 소득은 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 또 확대 재정 덕분에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됐고요. 주요 주가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도 2012년 1.5%에서 그 다음엔 2.0%를 기록했는데 계속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인위적으로 경제를 부양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채가 지금 일본 정부 부채가 1,100조 엔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240%에 달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추진력을 좀 잃어서 엔화 약세도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고 통화와 재정 정책의 실탄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GDP 대비 네. 부채 총계가 한 38%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240%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에서는. 엄청난. 아베 총리 집권한 이후에 네. 신문사 윤정기 다 돌려서라도 네. 엔화 찍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그러니까요. 기억이 나시죠? 새삼 나는데 네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수출은 많이 하는데 네. 엔저 현상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서 네. 취업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취업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는데요.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실적상으로는 지금 네. 많이 개선이 된 건 나타나고 착시 있죠. 현상인지 실제인지 네네. 이런 것도 뭐 평가를 네네.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뭐 야당의 존재감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베 총리가 계속 최장수 총리가 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취임 직전에 경제 상황이 정말 나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그 야당이 집권했을 때 있었는데 굉장히 대처에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여론이 아주 안 좋을 시점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야당을 상대로 중의원 선거 3번, 참의원 선거를 3번 했는데 6번 다 이겼습니다. 네.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뚜렷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최근 이번 달 중순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자민당이 36.2%, 입헌 민주당이 7.8%, 공산당이 3.2%, 나머지 당이 한 3% 정도입니다. 근데 지지하는 정당 없음이 38.7%예요. 일단 자민당과 다른 야당들의 비율은 30%대에 10%도 안 되는 비율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네. 문제는 자민당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무당파가. 근데 이런 무관심층이 통상 투표를 하러 가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굉장히 크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있는 셈이죠. 아베 총리 스스로 네. 내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장수하는 총리가 된 게 실패 노트 덕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패 노트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오답 노트 쓰잖아요. 예. 뭘 틀리면 내가 왜 틀렸을지 복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66일 동안 총리를 했다가 물러나게 됐잖아요. 네. 그때 왜 내가 물러났을까? 잘못된 정책과 결정들을 노트에 써가는 방식으로 복귀하면서 절치부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정권 때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개정 같은 보수색이 짙은 정책을 야당이 반대했는데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단명을 자초했다 이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2차로 집권했을 때는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제 성과를 더 앞세우면서 개헌이나 보수 우경화 정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본인의 거의 60%가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자민당 안에는 굉장히 파벌들이 네. 이렇게 굳건하게 딱 있어서 총리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네네. 아베 총리는 그런 거에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민당 내 파벌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이에요. 7개 네. 파벌이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자민당 내 파벌 경쟁이 굉장히 심하면 총리가 오래 재임하기가 어렵거든요.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한 그렇죠. 파벌에 오래 주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당내 파벌이 굉장히 약화가 됐고 무당파가 많이 들면서 아베 총리 같이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 많이 유리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70%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70%대요? 네, 그렇습니다. 20, 30대 청년층 얘기인데요. 오히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과반수는 자민당 총재 4선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이 젊은 층은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를 앞서는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성과가 고용 부분에서 나타났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대학생 10명 중에 9명이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직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응답자 중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대요. 그래서 뭔가 바뀌어서 지금보다 나빠질 거라면 현상 유지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이 뭘 잘못해도 그냥 바뀌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고 나는 해요. 뭐 정치에는 관심 없어. 네. 그냥 내가 먹고 살거나 나한테 취업하는 것만 잘 되면 잘 되는 되고 거지. 지금 내가 됐으니까 네. 나는 이걸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렇습니다. 장기 집권을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도쿄신문은 정치적 유사는 없이 장기 집권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강요들 망언, 사퇴 뭐 이런 것도 이어지고 아베 총리도 각종 스캔들을 계속 겪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아베 총리가 지금 다른 장수 총리보다 지적을 받는 부분이 눈에 띄는 역사적 업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지금 굉장히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여기면서 네. 추진을 네. 하고 있는데 외조부의 수건이기도 했고 지금 자기도 눈에 띄는 역사적 업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남겨야겠다. 그래서 매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에서는 뭐 미일 동맹을 좀 굳건하게 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게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지금 국교 정상화 이래 우리나라와는 최악의 관계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과의 납치 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했고 러시아와 쿠릴 내개선 반환을 불러서하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성과를 거두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은 임기 동안 이 헌법 개정에 보다 더 많은 승부를 걸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면 이른바 줄 세우기 하는 현상도 네네. 나타나고 알아서 눈치 보는 현상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본에서도 그대로 나옵니까? 확산된답니다. 이걸 네. 일본어로 손타쿠라고 한다고 해요. 알아서 네. 헤아림이란 뜻인데 지금 알아서 긴다. 네, 우리 식으로 알아서 표현하면. 헤아린다라고 네. 예, 좀 돌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남수단 평화유지 활동 육상 자위대 일일 보고를 은폐한다든가 그리고 아베 총리가 엮였던 스캔들이죠.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된 재무성의 문서가 조작됐다든가 이렇게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건 지금 공무원들이 은폐하거나 발뺌하는 자세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각을 지치고 총리관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같은 주요 정책을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 강요와 자민당 주요 인사들의 망언, 기강회의 같은 것들이 잇따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베 총리는 참 복받은 총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야당도 뭐 같습니다. 존재감이 없고 네. 그냥 뭘 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냥 지금 장기 집권하는 데 있어서 뭐 큰 그 네. 걸림돌 같은 게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일본 역대 총리들은 보통 이제 자기 후계자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네네. 자기 파벌에 있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키워가지고 차기도 키우고 네. 차차기도 키우고 그런 게 관행이었죠. 그리고 장관직에 올렸다가 네네. 뭐 저 자민당 내부로 또 보냈다가 네. 다시 그렇습니다. 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베 총리는 뭔가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없습니다. 지금 7개 파벌이 자민당 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가장 큰 파벌이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호소다파입니다. 두 번째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이끄는 아소파인데 두 파벌이 아베 장기 정권의 양대 기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신진 정치인이 파벌에 들어가는 건 나를 좀 키워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잖아요. 파벌 전체에서도 파벌의 그 실력을 계속 이제 계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신들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장관직이나 당직 같은 요직을 지금 아베 총리가 정권 기반 안정을 위해서 계파별로 안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돌아올 몫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파벌이 각자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장기 집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당직 보직 같은 것들을 다른 파벌들에게 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신진 정치인들이 클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의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아베 총리는 스캔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많죠. 뭐 사학 스캔들이 제일 네, 대표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뭐 벚꽃을 무슨 뭐 하는 모임인가요? 네. 거기에 뭐 지역구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그것도 또 비난받아서 지지율이 몇 %예요? 6%포인트가 한 달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거의 폭락 수준인데. 이 네,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일왕 즉위식을 맞아서 50여 개국 인사들하고 릴레이 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일왕 카 퍼레이드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율이 올라갈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이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신의 지역구 후원회 관계자를 대거 초청한 사실이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거에서 지금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벚꽃이 뭐 벚꽃놀이가 뭐길래 네. 지금 이렇게 총리 지지율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이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는 게 일본 네. 총리가 매년 봄에 주최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회 각계의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국가의 행사입니다. 이게 국립공원 신주쿠 교엔에서 열리는데 벚꽃 명소예요. 근데 일본인들에게 벚꽃놀이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데 어려서부터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입학, 졸업, 입사 같은 주요 행사가 맞물려 있대요. 그러니까 네. 인생의 중요한 추억을 돌아보면 벚꽃이 필 때랑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벚꽃놀이 자리를 맡기 위해서 신입사원이 되면 새벽부터 가서 돗자리 펴놓고 자리 맡아놓고 자기 회사 사람들 올 수 있게
심사원이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래요? 관행처럼 돼 있어서 이거 너무 학대다 이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잖아요. 네. 도쿄 중심가의 벚꽃 명소를 하루 동안 전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청받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예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자리라고 해요. 나 거기 갔다 오는 사람이야. 네. 내가 이런 정도의 오. 대우를 받는 사람이구나 해서 네. 좀 뿌듯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베 총리가 자신의 후원회 회원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내년에는 일단 안 열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어요. 문제가 되니까. 우리 같으면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일본은 왜 가만히 있나. 이런 그래서 생각이 이제 들어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일단 들어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불거질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죠. 근데 지소미아 지금 네. 그러니까 지소미아 이거 내가 했다 막 이렇게 네. 양보 하나도 안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좀 씁쓸하네요. 우리 입장으로 그렇죠. 보면. 네. 근데 강요들의 망언과 실책도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일단 2명의 장관이 자신과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크게 불거진 게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고이치 문부과학장관의 망언이었어요. 내년에 이제 대학 입시에 영어 민간 시험을 도입하기로 했었거든요. 일본 네. 정부가. 근데 이게 비용이 좀 비싸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비용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니까 분수에 맞게 치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보고 많은 사람은 보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이 아베 정권에 역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크게 불거졌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본의 역대 최장수 총리들, 장기 집권했던 총리들 혹시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가 1위로 올라섰으니까 네. 이제 2위로 내려간 전 기록 보유자가 있겠죠. 그 총리가 가스라 전 총리입니다. 근데 아베 총리, 가스라 전 총리 다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던 조슈번이라는 야마구치현, 지금은 야마구치현 이름이에요. 그곳의 출신인데 정한론, 한국을 공격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의 선봉자인 요시다 쇼인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삼고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가스라 전 총리가 가스라 테프트 밀리의 그 그렇습니다. 사람인 거죠? 그 사람입니다. 1차 이 사람이 3번 총리에 올랐는데 1차 가스라 내각 때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고요. 예. 2차 내각 때는 한반도를 일본에 강제 병합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변국과 갈등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했다는 게 공통점인데요. 아베 총리도 좀 그런 점에서 많이 닮았다라는 평을 듣고 있고 3위가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인데 아베 총리 외조부의 동생입니다. 네. 그리고 4위가 이토 히로부미 을사늑약을 주도했죠. 네. 5위가 요시다 시게루 총리인데 한국 전쟁 당시에 총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하고는 안 좋은 사람들이네요. 악연이 굉장히 깊은 인물들이죠. 별로 장수 네. 총리 하는 게 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네요. 네. 근데 지금 조슈벌? 네. 이 조슈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베 총리의 현 지역구가 야마구치현인데요. 네. 이곳의 옛 이름이 조슈현이었어요. 그래서 야마구치현 일대 지역 출신의 정치인 군벌들을 의미하는 말이 조슈벌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조슈벌들이 한 150여 년 동안 일본 정계를 움직여온 굉장한 정치 세력이었어요. 극우 성향의 대외 강경론, 군국주의 색채가 강한 게 특징입니다. 지금 요시다 쇼인을 좀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요시다 쇼인이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그래서 지금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정한론을 주장하면서 제자들이 한반도 침략에 적극 나섰는데요. 강화도 조약 때 일본 측의 협상 대표였던 이오누에 가오루가 있고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있고 조선 총독부의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가 있습니다. 을미사변의 주도자로 알려진 위우라 고로도 바로 요시다 쇼인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아베 총리의 친할아버지는 아베 간이잖아요. 네네. 평화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한 또 평화주의자였죠.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시노부스케가 외조부였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할아버지는 반전 평화 친노동 운동을 펼쳤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 징병이 돼서 가미카제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병상에 있던 아베 총리의 조부가 전쟁에서 우리가 질 거니까 쓸데없이 죽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했대요. 근데 결국 이제 아베 신타로가 출격을 기다리다 이 아버지가 종전을 맞게 되면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이후에 평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어려서부터 조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태어나기 전에 조부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좀 반발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질책을 많이 받아서. 근데 외조부 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굉장히 다정한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남한테는 안 좋고. 네, 왜 자기 손주에게는요. 그러니까 네. 어린 마음에 내한테는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A급 전범이라는 비난을 받다니 좀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좀 많았다고 해요. 네. 네.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